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미사일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사가 지난 21일 날 벌써 발사했는데 8일 만에 또 쏘아댔습니다. 이번에 일본 쪽으로 쏘았습니다. 일본 이제 이지를 침범한 것으로 지금 일본이 보기 때문에 일본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제 자기 나라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면 얼마나 난리를 쳐대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이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해봐도 일본이 아무리 압박해봐도 우리는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할 때만 해봐라. 우리는 마이웨이 한다.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죠. 이런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또 계속 퍼주기를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저항을 일단 받을 것이고 미국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정권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조선일보 기사 하나 소개하면 미 금강산 관광 재개 반대, 북핵 돈줄 될 수 있다. 미국이 벌써 이렇게 노골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거 반대한다. 왜냐하면 북한에 돈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16일 현지 시각 한국의 북한 관광 재개 움직임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사실이죠. 우리가 관광해가지고 돈 갖다가 바치는 거, 그거 가지고 결국 다 빼서 최소한만 그 근로자들과 나머지는 다 북한 정권이 걷어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잖아요. 모든 관광객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무엇을 지원하게 될지 잘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내는 관광 비용이 누구를 이롭게 할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죠. 관광 가지 말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익을 끌어다 쓸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관광객 수익 가져가죠. 개성공단 하면 개성공단 수익 가져갈 것이죠. 그래서 미 하원이 얼마 전에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북한 여행 통제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의 돈줄을 쥐기 위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중국까지 압박을 해가지고 북한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계속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미 도와주는 신호탄을 쏘았잖아요. 얼마 전에 북한의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물자 벌써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청하면 다 받아준다고 그럽니다. 그거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그래가지고 분위기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죠. 건강한 관광 재개시킬 거고 개성공단 가동시킬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잖아요. 여차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문정인 안보 통일 외교안보 특보죠. 문정인 특보. 이 사람은 금강산 재개가 필요하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바람잡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바람잡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의회 조사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충돌할지 그것만 남았죠. 충돌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미국 의회 북한 문제 보고서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제재 중심의 대북 접근법에 반대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제재하는 것을 중심하는 대북 접근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재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
만일 한국이 이런 입장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이제 심각해지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을 할 테고 그 압박하는 카드는 당연히 경제 카드를 쓰겠죠. 경제 카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당선 뒤 종전 입장을 완화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적절한 상황에서만 남북 대화를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 당선된 뒤에 미국이 하도 북한을 압박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북한이 또 뭐 미사일 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북한을 가까이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론의 역풍을 맞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적절한 상황이 되면 이제 남북 대화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모호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한 것이 이제 모호하니까 틈만 나면 이제 북한과 가까이 지내고 미국을 멀리하고 일본을 멀리하고 그러려고 지금 마음을 먹는다고 미국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충돌 이것은 가장 우리나라의 위험한 충돌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충돌은 이건 위험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미국의 핵우산으로 억제할 수 있거든요. 북한과 한국의 충돌은 이건 문제가 안 되고 중국과 한국의 충돌도 미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충돌하는 건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세계 제1의 초인류국가 미국과 우리가 대립을 한다. 그럼 우리는 완전 자살하는 거죠. 자살골 넣는 거죠. 이걸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대립을 감수하고 북한과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니까 이걸 막아서야 되잖아요. 누가 막아섭니까? 누가? 태극기 그렇게 많이 들고 해도 나가서 지금 집니까? 500만 명 모여가지고 막으려면 막아 집니까? 안 되는 걸 우리 알았잖아요. 누가? 정당이 막아요, 정당. 야당이 막아야 됩니다. 야당. 바른정당이 야당 역할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막게 하는 도리밖에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나서 막아야 되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막아서 나가서 하려면 강력한 자유한국당을 건설해야 되고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강력한 자유한국당. 이번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 지도체제 선출해서 집단 지도체제 하면 안 되고 또 뭐 힘없는 그런 사람 아니면 구시대 인물 이런 사람 당대표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강력한 리더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윤창중 대표가 제안한 대로 마크롱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당을 장악하고 홍준표 후보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면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홍준표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당을 굳건하게 재건하는 일을 해야죠. 홍준표 대표는 그런 리더십이 있으니까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이 잘 해결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